안녕하세요. 이철숙입니다. 오늘은 그림책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읽어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을 고를 것인가? 모든 책이 다 양질의 책은 아닙니다. 다 좋은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들을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책을 골라줘야 돼요. 근데 엄마들이 좋은 책을 잘 고를 줄을 몰라요.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시면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눈에 들어옵니다. 분명히. 그거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한 권 한 권 정성 들여서 그림책을 고르고 그 고른 책을 아이에게 읽어주면 아이에겐 정말 의미 있는 책이 될 것이고 그것은 아이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전집보다 단행본으로 골라라. 한 권 한 권 골라라. 한 권 한 권 고르면 아무래도 책을 고르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아이에게 그 중요한 경험이 되고요. 자주 고르고 자주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그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권을 한꺼번에 사면 필요 없는 책이 반드시 나와요. 저도 간혹 가다가 인터넷에서 책을 한꺼번에 왕창 사는데 한 20권쯤 사는데 그러면 상당히 읽다가 못 읽는 책들 많이 있어요. 재미가 없는 책도 있고. 그래서 한 권 한 권 골라서 아이들에게 그 고르는 재미도 느끼게 만들고 그 정성들에 골라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모가 책을 읽는 안목을 좀 길러야 돼요. 책을 읽는 안목을 기르려면 좀 그 그림책과 관련한 유튜브도 좀 보시고 인터넷도 좀 찾아보시고 그 육아책도 좀 찾아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점차 그것에 관해서 안목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하루 만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될 겁니다. 우선은 물론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을 읽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렇게 조금 부모들이 조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부모가 어찌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때그때 아이의 상황이 있어요. 아이가 그냥 친구 관계가 잘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아이가 그냥 동생 때문에 질투심에 빠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친구하고 싸우고 올 때도 있고 아이가 목욕이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그 인형이 있는데 엄마가 안 사줘서 그 좋아하는 인형을 가지고 싶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뭐 할아버지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아이의 상황과 관심에 따라서 책을 한 권 한 권 고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가능하다면 책을 뭐 해라? 재밌는 책을 고르려고 애써라. 이거 잘 안 돼요. 사실은. 잘 안 되는데 그림책의 재미 요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조경희 박사님이 우리 그림책의 재미 요소에 관해서는 따로 한 강좌를 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참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책과 좋은 책은 물론 다릅니다. 좋은 책은 또 이제 나중에 또 다른 강의에서 하는데 우선은 이제 재미있는 책을 골라서 해주자.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쉽게 잘 이해하는 책, 그 다음에 담고 싶은 인물, 그 다음에 상상할 수 있는 책, 그 다음에 그냥 막 명백하게 그냥 딱 써진 책보다는 약간 추리하고 추론할 수 있는 책, 그 다음에 뒤가 무슨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지 좀 궁금한 책, 그 다음에 가다가 완전히 내가 기대한 거하고 다른 결론으로 탁 맺어지는 반전이 있는 책, 아까 괴물들이 사는 나라처럼 현실에서 환상으로 갔다가 환상에서 현실로 오는 그런 환상과 현실을 오갈 수 있는 책,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어떤 정보가 있어서 좀 자극이 되는 책, 그 다음에 글과 그림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책, 그 다음에 좀 유머러스한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재미있다. 가능하다면 재미있는 책을 골라서 읽어주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 가능한 한 많이 읽어줘라. 어떤 방법으로 읽어줘도 괜찮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엄마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둘이서 같이 대화하면서 읽는 책이 읽어주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책 읽기를 즐기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증나게 하면 안 된다. 뭘 가르치려고 하면 아이가 실증나기 쉽다. 그러니까 글자를 가르치려고 막 애를 쓴다든지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학습을 자꾸 확인하면 안 된다. 요거 무슨 자니? 요거 앞에서 나왔잖아. 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되면 아이가 그 그림책 읽는 게 안 즐거워져요. 그래서 그냥 그림책 읽는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양질의 정서적 교감을 일으키도록 하면서 읽어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아이로 하여금 그림책 읽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좀 피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글만 읽어주고 끝 이러지 말고 그림책의 그림을 좀 세세하게 읽어줘라. 그림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고릴라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자기 아빠하고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동물원에 가서 고릴라를 보고 싶어요. 근데 아빠가 맨날 바빠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아빠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일을 겪고 막 이래 하다가 밤에 꿈도 꾸고 막 이랬는데 생일날 아침에 아빠가 탁 나와요.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이에게. 동물원 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만 보면.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 뒤에 보면 주머니에 보면 바나나가 하나 있잖아요. 이 바나나를 누구에게 주려고? 고릴라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그림책의 그림은 이것이 그냥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졌느냐, 얼마나 보기 좋게 그려졌냐, 얼마나 느낌이 좋으냐라기보다는 그림책의 그림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세밀하게 여기서 여기 왜 바나나가 꽂혔지? 아빠의 옷이 왜 이렇게 파란 옷에서 빨간 옷으로 바뀌었지? 아이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지? 아빠는 뭐라고 말을 할까? 이 액자는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그림을 좀 자세하게 지적하면서 읽으면 그림이 읽어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읽으면 그림책이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책을 읽을 때 아이들이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읽고 자유롭게 반응하게 해라. 나도 동물원 간 적이 있어. 동물원 가서 뭐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림책의 내용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면 책과 관련한 이야기라면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든지 반응하는 것을 들어주고 좀 귀를 기울여줘라. 그림책을 읽고 난 뒤에 독후감을 쓴다든지 독후 활동을 막 한다든지 그건 너무 강요하지 마라. 그러면 그림책 읽는 것이 재미없어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한다면 이 책이 재미있게 읽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독후감 써라 이런 소리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유아들에게.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읽고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그런 식으로 읽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어줘도 좋다. 그 다음에 매일 읽어주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그러나 꼭 잠자기 전에 읽어줘야 한다. 그건 아니에요. 아무 때나 읽어줘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꼭 잠자기 전에 읽어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타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읽어주면 어때요? 오히려 잠자기 전에는요. 책을 읽어줄 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정서적으로 예를 든다면 긴장되는 그런 어떤 책을 읽어주면 잠자기 전에 읽어주면 꿈에 그런 거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무 때나 낮에 뭐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가능하다면 매일 읽어주면 좋겠지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책을 1년에 한 600권쯤 읽히자. 하루에 2권 읽히면 한 60일은 못 읽는다고 잡아도 한 600권 정도는 읽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 3년 읽어주면 1800권인데 1800권의 책을 읽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느냐. 이거는 말도 못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꼭 책을 좀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 뒤에 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다음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차차 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